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했고 공급망 재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유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합니다.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수법과 관련해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체코와 필리핀, 싱가포르 순방 성과가 투자, 수출, 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정부는 체코 원전 건설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MOU가 수출과 수주로 이어지도록 지원에 나섭니다. 이외에도 한 필리핀 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지난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작해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았던 겁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온라인 도박 규모는 약 37조 5천억 원으로 2019년에 비해 55% 늘었습니다. 높은 접근성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관련 키워드 몇 개를 조합해 인터넷에 검색하면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다수 나옵니다. 사이트들은 실제 돈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 참가자들이 소통하는 오픈 채팅방에 환전 방법을 문의하자 코인을 바꿀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는 입출금 방법이 상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암호화폐로 현금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적은 판돈으로 시작했다 큰 빚을 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액으로 처음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제 점점 이제 그 금액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전문가들은 온라인 불법 도박 단속과 처벌 강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도박과 관련된 국민의 심리 또는 사회적 규범이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변한 것이 결국은 불법 도박의 전체 사이즈를 키우는 면도 있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 친숙한 청소년과 청년층 도박 참여율이 느는 만큼 예방교육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론 주제가 제시되자 학생들이 제각각 의견을 적어냅니다. 인공지능은 실시간으로 학생들 의견을 추리고 분석에 나섭니다. 이렇게 태블릿 PC로 QR코드를 인식하면 토론 주제에 맞춰 학생들의 의견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 교실 밖에 숨겨진 QR코드를 찾아내고 친구들과도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내년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일부 선도학교에선 시범 운영이 한창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 인공지능이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학습지를 생성해 제시합니다. 학생들이 해당 수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학생 수준에 따라 맞춤 학습이 가능한 겁니다. 인공지능 덕에 학생 역량이 실시간 분석되니 교사들은 이를 활용해 자세한 피드백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에 맞는 문제를 제공하고 또한 저희들이 바로바로 또 피드백을 하면 아이들 학습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우선 도입될 예정입니다. 영어와 수학 등 일부 과목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예체능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 대한 검정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11월 말 검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일선 학교의 디지털 기기 보급 현황과 학교 무선망 점검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확대를 위한 연수에도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아기인 이른둥이. 국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이른둥이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미수가 지원정책 전문가 회의를 열었는데 이번에는 이른둥이 가족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른둥이에 대한 지속관리 서비스가 아직 시범 사업에 머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호흡기 곤란 증후군 등 이른둥이들이 많이 겪는 증상에 대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도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진단 자체가 신생아의 호흡기 곤란 증후군이기 때문에 이제 5년밖에 안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게 끝났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거 외에 산정 특례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른둥이 지원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다며 관련 바우처를 만들어 병원이나 어린이집에 배포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현장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독사라는 개념은 1990년대 일본에서 나홀로 사망이 급증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고독사의 일본어 발음인 코도쿠시가 영어권 국가에서 번역 없이 통용되는 이유인데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6만 8천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20배에 달하는 수치인데 그렇다고 우리도 안심할 상황은 못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독사 사망자, 정부가 처음 실태조사에 나선 지난 2017년 2,412명에서 지난해 3,661명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특히 50, 60대 남성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신에서는 한국에서 해마다 수천 명의 고독한 중년이 홀로 사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고독사의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비단 일본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고독사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독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유인데요. 일본의 경우 죽음을 함께 준비하는 무덤 친구 하카모토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은 지역의 은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은퇴자끼리 서로 외로움을 덜게끔 돕고 있습니다. 영국은 아예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직을 신설해서 외로움을 국가 정책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새 나라 고독사 예방 정책의 공통점, 바로 죽음이 아닌 고독에 초점을 둔 겁니다. 단순히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 거죠. 우리 정부도 올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공동체 공간 조성과 사회 관계망 형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고독사 사망자를 20%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